진짜 신기한 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챗GPT 쓰시는 분들 거의 99.9%가 모르는 거일 거예요. 제일 저렴한 4를 써볼게요. 1부터 104의 숫자 중에서 아무거나 대봐. 42. 이번엔 5-3로 해보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에서 아무거나 대봐. 42 선택했죠? 5-4 미니 하이로 해보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에서 아무거나 대봐. 42를 골랐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영감을 받은 책 중에 하나가 은하수를 여행한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모든 우주에 대한 정답이 바로 42라는 숫자였대요. 즉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1에서 100까지 숫자 중에서 41을 마주칠 확률이 가장 높았던 거야. 인간이었으면 어땠을까요? 42가 나올 확률은 1%였겠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마주친 숫자인 42를 내뱉는 거죠. 즉 인공지능은 지금 아직 완전하지 않다. 여러분도 지금 GPT 켜서 한번 물어보세요. 1에서 100까지의 숫자 중에서 하나 골라보라고 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42를 선택할 겁니다. 지금 보셨듯이 AI는 이처럼 아직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낸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00만원짜리 그래픽카드가 있어야 되는 게임이 그래픽카드 없이 10만원짜리 CPU 하나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사실 이미 익숙한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비트넷 B1.58 EB4T 이 모델은 GPU 없이 GPT 정도의 AI를 일반 CPU만으로도 실시간으로 돌릴 수 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세계 최초로 2억 파라미터급 대형 언어 모델을 엄청나게 자원을 적게 쓰고도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GPU를 진짜 쓸 필요가 없어요. 일반 x86이나 ARM CPU에서 실시간으로 AI 추론이 가능하니 전력 소비가 극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깃허브에 올라온 걸 보니까 무려 에너지 소모량이 71.9에서 82.2%까지 급감해버렸습니다. 절전 효과가 무려 5배에 달합니다. 지금의 폰 배터리가 보통 한 반나절 가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5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온 디바이스 AI로의 시대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작은 디바이스에서 AI를 돌리고 유지하려면 저전력, 저비용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GPT를 유지하는데 하루에 한 화로 한 9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년에 곱하면 한 2,500억 원 넘게 들어가는 거죠. 이 연구는 완전히 판도를 바꿔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외신은 비트넷의 개발은 판도를 바꿔버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비트넷 모델이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가 보기에는 이게 혁신적인 연구 같아? 아니면 또 건들 것 같아? 이건 상당히 혁신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챗GPT가 인정을 했듯이 건들갑이 아니라 굉장히 혁신적인 연구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기초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기초가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AI 연산을 클라우드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면 AR 안경이든 스마트워치든 반지든 자율주행이든 늘 서버와의 통신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사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지연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런 지연 때문에 오프라인에선 쓰기가 어렵게 되겠죠. 또한 스마트 안경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이슈도 존재합니다. 지금 사실 그리고 또 5G만 켜도 배터리 누수가 심각한데 AI까지 작동시키면 이거를 영화 헐처럼 쓰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지금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온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더라고요. 이게 펜실베니아 와튼스쿨 이선 몰릭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을 보니까 방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AI를 항상 함께 쓰고 주요 과정에 계속해서 대입시키며 인간처럼 대하라고 하는데요. 근데 다 좋은데 배터리가 광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단 거지. 무엇보다 스마트폰은 종말할 것이라는 예측도 많고, 현재와 굉장히 다른 형태의 폼팩터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도 하잖아요. 메타처럼 안경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시대로 전환되려면 안경에 AI 연산을 위한 저전력 칩이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어려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AI 연산을 저 멀리서 계산하고 여기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디바이스 안에서 끝내야 돼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술력으로는 그럴 수가 없었다. 왜냐면 LLM은 토큰을 숫자로 바꾸고 이 숫자들을 곱하고 또 더해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딥러닝 모델은 가중치를 얼마나 정밀하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AI의 성능이 좌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을 다음에 무슨 문장이 올지 예측할 때 AI 모델은 극도로 정밀하게 가중치를 막 조절해가지고 그 다음에 올 문장이 사랑한다, 이게 올 것이라고 언어 패턴을 배우는 거예요. 이 가중치의 범위가 2의 16제곱인 한 65,536까지 혹은 2의 32제곱인 약 43호까지였어요. 굉장히 숫자가 많죠? 하지만 비트넷 B1.5, 2B, 4T 세 가지 값인 -1, 0, 플러스 1만 허용합니다. 여기 1.58이 붙었잖아요. 왜 1.58이 붙었냐면 로그 2의 3이 1.58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를 하자면 일반적인 딥러닝은 오디오의 볼륨이 65,536칸입니다. 진짜로 막 정밀하게 조정을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비트넷은 작게, 중간, 크게 딱 세 가지만 있어서 전기를 적게 먹습니다. 보통 이렇게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면 사실 좀 만족도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팀은 이걸 학습 단계부터 최적화했습니다. 모델을 훈련시킬 때 처음부터 가중치를 -1, 0, 플러스 1만 쓰도록 가르치고 그 대신 부조라든가 아니면 가중치를 조절해서 성능을 유지를 한 거예요. 말이 어려운데 비유를 하자면 정밀한 도구보다 단순한 도구를 엄청나게 학습시켰다. 만화 헌터 엑스 헌터라고 저희 나이 또래는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채널의 90% 이상이 만 25세 이상이니까 아마 아실 텐데 거기서 나온 작중 최강자 중 한 명은 매일 감사의 전고 찌르기 이거를 1만 번을 수행했어요. 기도하고 자세 잡고 전권 찌르고 이 단순한 동작을 2년 동안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그는 최강이 되었습니다. 이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트넷은 이 전권 찌르기 펀치를 매일 연습한 겁니다. 단순하지만 원펀맨처럼 한 방으로 실전에서 적을 박살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진리는 단순한 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델 구조를 최적화하는 등 어려운 기술도 들어갔지만 이걸 굳이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결론만 쉽게 말하면 훈련은 무겁게, 추론은 가볍게 이런 철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이선 물릭이 그의 최근 저서에서 AI 활용을 위한 첫 번째 원칙, 여기도 적혀 있는데 사실 오늘 많이 제가 참고한 책이에요. 작업할 때 항상 AI를 초대하라. 이거를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1, 0, 플러스 1만 쓰는 비트넷은 노트북, 안경, 워치 무엇이든지 간에 AI를 즉각 사용 가능할 정도로 에너지 사용량은 적고 성능은 높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은 매개 변수의 개수가 수십억 개 정도로 좀 작은 모델들인데요. 요즘 큰 모델들은 매개 변수가 한 수조 개인데 작은 모델들과 비교한 이유는 온디바이스 AI나 VR, 스마트 글래스 등에 쓰려면 큰 모델을 못 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X축은 메모리 사용량, Y축은 성능인데 비트넷은 라마보다도 메모리를 훨씬 더 적게 쓰면서도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곤제 연구원도 뇌에서 영감을 얻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 덜 중요한 부분은 좀 배제하는 그런 기술을 세계적인 권위의 AI 학회에 발표했는데 IBS에 따르면 이 연구 역시 지금까지의 AI 모델이 너무 연산량이 많고 대규모 데이터 세트가 필요하다 보니까 실용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모두 지금 효율을 지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암의 CEO인 르네아스가 말했듯이 저전력 고효율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And one of the tasks that the early architects had was to get the cost down, to get the power down. Let's figure out how to put this inside to a plastic package. 만약 지금 제가 주식을 산다면 저는 저전력과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볼 것 같아요. 요즘 흐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엔비디아만 배부르던 밥상에 슬슬 막 숟가락 얹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그럼에도 엔비디아입니다. 딥시크로 예를 들자면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저성능 GPU인 H800을 써서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그들이 만약에 H100을 썼으면 성능은 훨씬 더 잘 나왔겠죠. 요즘 자동차 엔진들을 보자고요. 전기 엔진이랑 기존의 내연기관 엔진과 함께 딱 써서 출력을 높이잖아요. 전기 엔진이 있으면 내연기관과 시너지를 내서 자동차 출력이 더 좋아지듯이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는 진짜 거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효율성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90년대만 하더라도 가정용 컴퓨터는 사치였습니다만 성능이 최적화되고 가격이 내려오면서 대중화가 됐잖아요. AI 역시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현재 이런 기술 발전의 배경에는 오늘 영상에 도움을 주신
이선몰릭 교수님의 이 듀얼 브레인 같은 책들이 정말로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선몰릭 교수님은 AI와의 협업 중심 사고가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분인데요. 사실 이들은 일론 머스크와는 다르게 AI와의 협업을 극대화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사실 머스크는 AI 위험성을 좀 더 강조하는 스탠스거든요. 이선몰릭 같은 연구자들은 AI는 또 다른 두 번째 브레인, 듀얼 브레인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AI를 두 번째 뇌처럼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포텐셜을 극대화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보면 진짜로 재밌게 봤습니다. 이 책은 세계 최고들이 다닌다는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의 교수가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쓴 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굉장한 베스트셀러로 검증되어져 있으니까 고정 댓글 달아둘게요. 여기로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오늘 소개드렸던 비트넷도 내년이면 아니 다음 달이면 구식 기술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연구가 나와 있고 새로운 발표가 공개되어 있죠. 어제 세운 게 내일은 구식이 되는 세상에 저희는 살고 있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축복받은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듀얼 브레인의 저자 이선몰릭은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의 AI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가장 최악의 AI임을 늘 기억하도록 하자.